자, 그래서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가 궁금한 친구들은 우측 상단 링크를 확인해보고 이봐 로스탁, 일주일이 지났는데 난 왜 대머리 상태 그대로냐? 아 미안. 지난주 이야기를 하고 내가 이래저래 기사를 찾아봤는데 자 봐봐, 이게 투자야? 완전 도박판 아니야? 은봉아, 내가 질문 하나 해볼게. 은봉이가 알고 있는 투자 방식은 뭔지 알려줄래? 투자 이꼴 주식 아닌가? 주식은 너무 위험하고 도박판인데 지금 이 나이에 이런 주식 도박판을 뛰어들라고 하는 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은봉이처럼 경제 공부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는 주식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건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도 그렇게 말을 할 거야. 실제로 지난 시간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에 이렇게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 분이 계셨어. 너무너무 감사하게 본인의 체험 사례를 말씀해 주신 고마운 구독자님이시지. 실제 투자는 주식, 그리고 주식은 위험한 행위 라고 생각을 하고 주식시장을 떠나는 분들도 많아. 하지만 투자엔 다양한 종류가 있다라는 사실 알고 있니? 아니, 투자에 무슨 종류가 있어? 투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일단 종류만 나열을 하자면 예금, 적금, CMA, 대체투자, 보험, 채권, 부동산, 펀드, 경매, 파생상품, 국내 주식, 해외 주식 등등등 이렇게 다양한 투자 방식이 있지. 주식은 이 투자 방식 중 하나일 뿐이고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리고 내가 이런 투자를 할 수 있는 돈이나 있을지 몰라. 은봉이 같은 학생은 당연히 큰 돈이 없기 때문에 큰 돈을 투자해서 크게 버는 것은 어렵지. 또한 이렇게 한 번에 크게 많은 돈을 넣어서 한 번에 많이 버는 투자 방식은 매우 어렵기도 하고 정말 큰 손실, 즉 돈을 크게 잃을 수도 있어. 때문에 나에게 맞는 투자 방식과 투자 방식들의 성향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 난 그럼 뭐부터 해야 해? 일단 우리 은봉이는 시드머니를 모아야 돼. 시드머니가 뭐야? 종잣돈. 쉽게 말해서 우리 은봉이가 본격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들을 지금부터 차곡차곡 모아가는 행위인 것이지. 우선 투자의 종류와 간단한 성향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자고. 우선 제일 안정적이고 쉽게 접할 수 있는 투자부터 정렬을 한다면 예금, 적금, CMA, 보험, 채권, 국내 주식, 해외 주식의 패시브 투자, 펀드, 국내 주식, 해외 주식의 액티브 투자, 대체 투자, 파생상품, 부동산, 경매 이렇게 있어. 해당 부분은 주관적인 관점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지 절대적인 순서는 아니야. 그리고 간략히 해당 부분에 대해서 나열을 한번 해볼게. 예금은 말 그대로 은행에 돈을 넣는 행위이지, 통장을 만들고 은행에 돈을 넣으면 그 돈을 가지고 은행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빌려준 대가로 이자를 예금한 사람에게 주는 방식이야. 언제나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해서 거의 모든 국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 적금은 약속된 기간 동안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일반 예금보다 더 많은 이자를 주는 투자 방식이지. 은행은 고객이 약속된 기간 동안 돈을 빼지 않으니 해당 돈을 가지고 더 다양한 투자를 할 수 있거나 더 긴 기간 대출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줄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약속된 기간 동안 돈을 쓸 수는 없고 계속적으로 돈을 넣기에 목돈을 만들기에 매우 유리해지지. 또한 예금과 적금은 설령 은행이 망해서 없어진다 하더라도 예금자 보호법을 통해 5천만 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어서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 상품이라고도 할 수 있어. 다음은 CMA야. CMA는 일반 은행이 아닌 증권사에서 가입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CMA에 돈을 넣으면 증권사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안정적인 채권, 양도성 예금 증서, 단기회사 채권, 달러 등의 다양하고 안정적인 상품을 매입하여서 수익을 내지. 따라서 예금 적금보다는 약간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어. 하지만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크게 영향을 받는 수준은 아니야. 게다가 요즘엔 증권사 CMA보다는 이런 성격을 가진 인터넷 뱅킹이 더 많이 인기가 있는 편이고, 카카오뱅크나 K뱅크 혹은 토스 같은 것들이 예가 될 수 있겠지. 또 CMA는 예금과 같이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기에 적금보다 더 선호되는 경향이 있어. 다음은 보험이야. 뭐 보험이 어떻게 투자가 될 수 있냐고 할 수 있겠지만 병원 갈 때 병원비를 받거나 아플 때 혹은 화재, 사고 등의 갑자기 들어닥친 불행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찌 보면 보험 투자도 투자의 성격을 띨 수 있지. 또한 보험은 연금보험과 같이 연금을 목적으로 투자 상품의 성향을 띠기도 해. 보험도 CMA와 마찬가지로 국가채권, 회사채권, 주식 등의 다양한 투자 상품을 매수해서 수익을 내고 그 이윤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보험료를 지급해주지.
다음은 채권이야. 채권을 말로만 들어서 생소한 친구들이 많을 거야. 채권은 사전적 의미로는 정부, 공공단체와 주식회사 등이 일반인으로부터 비교적 거액의 자금을 일시에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차용 증서라고 보면 돼.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2020년 코로나 사태로 많은 돈을 서민들을 위해 사용을 했잖아. 대한민국 정부에 사용될 예산안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갑자기 많은 돈이 필요해졌을 때 돈을 어디서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지. 이때 대한민국 정부는 채권을 만들어서 개인이나 기관들에게 판매를 하고 1년 혹은 5년 혹은 10년 등등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원금과 이자를 무조건적으로 주게 되어 있어. 보통 기간이 긴 편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망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야. 그래서 국가재정이 탄탄한 나라일수록 채권에 대한 수익률이 낮고, 상대적으로 탄탄하지 못한 나라일수록 채권에 대한 수익률이 낮아. 쉽게 말해서 오늘 새로 만들어졌고 내일 당장 없어질지도 모르는 로스탁 월드의 500% 수익률의 10년 만기 채권을 살래? 아니면 3% 수익률의 10년짜리 미국 국가의 채권을 살래? 이렇게 하면 도움이 좀 되려나? 다음은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 아니면 세계 주식 중에 다양한 주식 투자를 하는 패시브 투자 방식인데 ETF라고 보면 돼. 이 ETF는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펀드라고 해서 증권사의 전문가들이 해당 섹터, 즉 테마 및 분류를 하여 종목들을 구성하고 그것을 지수화하는 것이야. 주식처럼 거래를 할 수가 있어서 언제나 편하게 매수와 매도를 할 수 있어. 또 이런 ETF를 활용해서 배당을 받아서 연금처럼 받을 수도 있지. 실제 많은 국내 투자자분들께서 S&P 500의 VOO나 스파이 혹은 배당 성장 상품인 SCHD 등에도 투자를 하는 편이지. 로스탁 역시 이런 ETF에 관심이 많으니까 나중에 차차 이야기를 더 풀어 나가도록 할게. 다음 펀드는 기관에서 투자자의 돈을 받아 대신 투자를 해주는 거야. ETF는 주식처럼 살 수 있다면 펀드는 해당 기관이나 증권사 프로그램 혹은 MTS를 통해서 매수를 할 수는 있지만 매수와 매도에 딜레이가 발생되지. ETF와 펀드 모두 전문가가 투자를 해주는 방식이라고는 하지만 이 역시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점 명심하고, 다음은 액티브 투자 방식인데 직접적으로 주식 종목을 내가 선정을 해서 투자를 하는 방식이지. 하지만 이 경우 내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상폐되는 종목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상폐는 기업이 망해서 주식이 없어진다라는 소리라고 보면 돼. 손실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투자를 해야 되고 공부도 엄청 많이 해야 되지. 대체 투자는 사모펀드, 부동산, 벤처기업, 원자재, 선박 등의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는 방식인데,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주식 상품 이외의 상품 투자라고 보면 돼. 때문에 금융시장의 영향을 덜 받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루트로 매수하기 어렵고 기간을 통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일정 금액 이상이 있어야 투자를 할 수가 있어. 또 원자재와 같은 상품을 투자하는 방식도 있는데 이 역시 리스크가 동반이 되지. 하지만 다행히 이런 상품들은 ETF로 매수를 하는 것도 방법이 있기는 있어. 참고로 원자재라던가 금 역시 ETF로 매수를 할 수가 있지. 파생상품은 주식과 채권 등의 금융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여서 이러한 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을 말해. 우리가 옵션 선물, 선물 옵션, 스왑 옵션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파생상품이라고 할 수 있지. 언뜻 보기엔 상승이냐 하락이냐 맞추기만 하면 되니까 이거 너무 쉬운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레버리지를 통해서 매수가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단기간 크게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반대로 단기간 크게 돈을 잃을 수도 있는 투자 방식이어서 초보자들이 접근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투자 방식이야. 참고로 오징어 게임의 조상우라는 캐릭터가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였으나 고객의 돈으로 선물 옵션을 내서 완전히 다 잃고 빚까지 지게 돼서 목숨을 걸고 게임에 참여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됐는데, 그만큼 선물 옵션 등의 파생 상품이 위험하다라는 이야기야. 마지막으로 부동산이나 경매를 들 수 있는데 드라마에서 그림을 가지고 경매하는 부분들을 쉽게 볼 수 있었을 거야. 그림 역시 투자 상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림이나 작품, 부동산 등의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큰 돈이 필요하지. 물론 리츠 상품이라던가 블록체인 등으로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이 있기는 해. 하지만 지금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럼 나는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선물 옵션부터 해야지. 가자! 우리 은봉이는 전재산 5,000원밖에 안 되니까 일단은 예금부터 시작하자고. 그래서 목돈 모으기 가자!